안녕하세요. 마르킴입니다. 마르킴의 News in a Lesson 24, 24과 표현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I didn't force golf on anyone. 이런 표현들 외우지 않고는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force 하게 되면은 가장 높은 사용 빈도로 사용하는 형태는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그 다음에 be forced to 이 형태로 사용되는데요. 왜 그게 아니고 이 문장을 먼저 잡았냐 하면은 force의 가장 기본은 목적어를 취하고 그 목적어를 강요하다. 누구누구에게. 이 형태가 가장 기본인데 이 부분에 대한 터치가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어민들은 엄청 써대고 있는 표현들 중에서 못 쓰는 표현이 돼버린 거죠. 표현을 보시면 I didn't force golf on anyone. 저는 누구에게도 골프를 강요하지 않았어. 강요한 적이 없었어. 이렇게 되었죠. 자,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on이라는 전사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죠. 그 다음 문장 하나를 더 확장했습니다. I don't want to force anything on you. 나는 너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로 뭘 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And next one, please don't force me to accept your way of life가 되는데요. force가 나오면 이거 안 다룰 수 없죠. force 목적어 to 부정사의 구성.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라는 의미의 구성인데요. 저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to accept your way of life가 됐습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 I don't want to force you to do anything you don't want to do.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도 당신이 하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유의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그걸 강요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Please don't get me wrong. 이 표현은 반가운 표현이죠. 내가 한 말을,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 곡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 되겠죠. Please don't get me wrong. I was forced to leave. 나의 의지가 아니었고요. be forced to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나의 의지가 아니었고 어떤 그 상황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어요 할 것 같으면 이 표현 이외에 뭘 쓰겠습니까? Okay? I was forced to leave. I didn't choose it. 내 의지가 아니었다. 즉,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I was forced to 하고 뒤에 결합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표현입니다. I was forced to take drastic action 되었죠. take an action 되면은 조치를 취하다, 어떤 행동을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take drastic action 되었는데 이 drastic 하게 되면은 과격한 혹은 급진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격한 조치를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장도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evacuated villages.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마을로부터 대피를 했다. evacuate 하게 되면은 어떤 한 공간을 텅 비게 만들어 버린다는 걸 의미하죠. vacate가 원래 어디를 비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장소를 비워서 떠났으니까 vacation 되게 되면은 휴가를 의미하겠죠. vacuum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진공 상태를 vacuum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표현이죠. 앞에 접두사 e가 붙어 있는데요. e가 붙게 되면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즉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evacuate가 되면 어디로부터 대피하다, 그곳을 진공으로 만들어 버리다, 즉 소거시키다, 소개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대피했습니다. When the year's strongest typhoon was expected to strike the region 되었는데요. be expected to가 되면은 뭘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뭘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다, 예측되어지다, 예견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장들을 몇 개를 계속해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올해의 the year 됐을 때 그 해가 아니고요. 현재 내가 해당되는 그 해를 의미할 때도 그냥 the year를 쓸 수 있습니다. 올해의 가장 강력한 타이푼이 strike the region, right? 그 지역을 강타하다 할 것 같으면 strike 아니면 hit, hit죠.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strike the region, 그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아니고 예상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되었죠. 이 문장 자체는 일기예보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be expected to를 다채롭게 그 뒤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 보시면은 a downpour is expected to hit the city가 되었죠.
자, downpour 되게 되면은 폭우죠. 원래 pour down이었던 표현이에요. pour down. pour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전자로 물을 따르다 붓다도 pour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부을 정도로 비가 내렸다면 엄청난 폭우가 되겠죠. pour down. 이 pour down을 두 개를 뒤집으면서 붙여서 한 단어 처리한 조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downpour 되게 되면은 엄청난 양의 폭우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a heavy rain을 좀 더 강조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a downpour is expected to hit the city. 그래서 폭우가 그 도시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 표현 자체 그대로 중요합니다. A heat wave, 여름만 되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heat wave, 폭염이라고 합니다. heat 하게 되면 열이고요. wave는 파동, 파장이죠. 그래서 열기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폭염주의보라든지 등등 나오면 늘 나오는 표현이 이 heat wave warning이 되겠죠. 폭염 경보가 is expected to be issued가 되었습니다. issue 되어질 것으로, 즉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예상되어진다라는 표현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The snowstorm is expected to intensify가 됐죠. intensify도 지문에 나왔던 단어이죠. 뭔가가 더 심해지다, 더 강해지다, 강화되다 이런 의미의 자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The snowstorm is 그래서 그 눈 폭풍우가 더 강해지고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 세 가지 표현은 그대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외워놓으시면은 이 형태를 이해할 수도 있고 나도 쓸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As of 9 p.m. as of는 또 반가운 표현이죠. 자, 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할 때 as of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s of 9 p.m. 오후 9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the eye of the storm, 폭풍의 눈입니다. The eye of the typhoon이 지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좀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타이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hurricane도 있고 willy도 있고 cyclone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우라는 이 대표적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So the eye of the storm, 그래서 그 폭풍의 눈이 was 100 kilometers away from Jeju Island. 제주도로부터 약 100km 떨어져 있었고요. It is moving at 49 kilometers per hour. 그리고 시속 49km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oving 뒤에 제 눈에는 at이라는 전사를 쓴다는 것. 몇 킬로로. I was speeding. 저는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At 160 miles per hour. 시속 160km의 속도로 저는 speeding을 하고 있었다. 가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죽겠죠. 어쨌든 얼마의 속도로 되었을 때 at이라고 하는 이 전사를 쓴다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And expected to arrive in the mainland. mainland 하게 되면 본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속 도서가 있다면 본토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섬이 있다면 본토는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the mainland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be expected to. at the end of the day 되었는데요. at the end of the day도 한 단어죠. 하루 일과가 끝날 그 무렵 정도. this day를 안 써도 the day가 되면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그날을 의미할 때도 정관사들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at the end of the day는 한 단어입니다. at the end of the day.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에 여기서는 앞에 9시 기준으로 뭐 이런 말들이 나왔으니까 거의 밤 12시가 다 될 무렵에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네요. This winter is expected to be unusually cold.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This winter is expected to be unusually cold. unusually가 돼야지 적절한 부사를 선택한 거예요. 이상 기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상한 기후, unusual weather 이렇게 처리하죠. 뭔가 예년과는 좀 다르게 usual하지 않은 옛날에는 이랬는데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걸 이야기할 때 가장 적절할 수 있는 형용사나 부사는 당연히 unusual 혹은 unusually가 되겠죠. 예년과는 다르게 유난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가 되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compare to도 아주 중요하죠. 무엇과 비교했을 때, 비유했을 때 뭐 이런 의미가 되었는데요. compare to previous years가 되었습니다. 그냥 한 단어죠. 그래서 예년에 비하자면 했을 때는 뭐 이 표현 이외에는 쓸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입에 꼭 익혀놓기를 바랍니다.
Okay, next one. The trial is expected to take weeks. 그 재판은 take weeks, 몇 주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Right? The trial 하게 되면 재판을 의미하죠. take weeks라는 이런 형태의 표현도 상당히 많이 써요. 꼭 몇 주가 걸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몇 주 정도 꽤 많은 주죠. take weeks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take months, 몇 개월이나 걸린다라고 얘기할 때도 take months, right? take weeks, take years 뭐 이런 표현들은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price stability도 한 단어가 되어야 되는데요. 가격이라는 뜻도 있지만 price는 여기서는 물가로 보셔야 되겠죠. 주로 물가가 됐을 때는 prices라는 복수의 형태를 쓰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stability라고 하는 그 뒤에 나오는 명사와 결합을 하면서 명사의 구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의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명사구가 되었을 때 한 명사는 명사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형용사로 품사의 전성이 이루어집니다. 가격의 안정성이 되는 거죠. 가격 안정. 이렇게 되면은 가격 안정은 결국에 안정이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을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의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품사의 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price는 그래서 품사의 전성이 되면서 형용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형용사에는 복수꼴이 없습니다. 그래서 prices가 안 되고 그냥 price stability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붕어빵 했을 때 붕어빵은 빵이죠. 붕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붕어라는 명사가 이때 빵을 꾸며주면서 속성을 설명해주는 품사의 전성이 이루어진 거와 동일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가의 안정이 is expected to be maintained, 유지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어진다, 예상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되었네요. Mr. Anderson is expected to survive the competition by the end. Mr. Anderson이 the competition으로부터 그 경쟁, 경기, 대회 이런 뜻이 되겠죠. 로부터 마지막까지 by the end가 되었는데요. by the end, 끝까지, 마지막 그 시점까지 갈 때까지 거기 가서도 라는 의미가 되었을 때는 at the end가 아니고요. by the end가 되는 겁니다. 그 전부터 쭉 살아남아서 by the end, 끝날 그때까지도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가 되면서 이때는 바로 by the end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So Mr. Anderson이 끝까지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어집니다. 예상되어집니다. 두 가지 표현 다 여기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됐겠네요. be expected to가. When I looked back on my behavior, look back on이 한 단어죠. 되돌아보다, 과거를 회상하다. 내가 했던 행동을 되돌아 보았을 때, the feelings of regret, 후회의 감정, 그렇죠? The feelings of regret이 intensified,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intensified를 넣습니다. 그래서 후회의 감정이 더 강해졌고 심해졌다. 그렇죠? The feelings of regret intensified, 어떤 감정이 더 강해졌다라고 할 때, 자, the feelings of something intensify, 이 구성이 원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오케이, look back on이라는 표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look back on이 나오니까 저희들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을 했을 때 너는 반드시 이 표현도 가르쳐줘야 돼 라고 나왔던 표현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in retrospect이죠. 그래서 회상해보면, 돌이켜보면 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in retrospec이래요. 돌이켜보았을 때 I see the feelings of missing the past intensify게 되었습니다. missing the past,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지나간 시절을 우리가 그리워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miss the past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그리움, the feelings of missing the past는 intensify, 더 강해집니다가 되었네요. 오케이. look back on 이라는 표현, the feelings of something 이라는 구성, 그 다음에 그런 감정이 더 강해진다 했을 때 intensify라는 이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Okay, next one. We're living in the flood-prone area. flood-prone 되는데요. 뭐뭐 하기 쉬운, 뭐뭐에 취약한 이런 의미가 된다. prone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활용.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복습이죠. 우리는 홍수가 나기 쉬운 그런 취약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Meaning we always need to keep on our toes가 됐는데요. 이때 meaning의 활용,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할 것 같으면 and it means의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클래스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강조했던 것 중에서 원어민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의 구성이 두 개가 연결되어질 때 and로 연결하고
앞에 나오는 그 명사를 대신하여서 대명사로 취급한 it을 받아오는 and it 구성을 쓰는 것을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우리가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and하고 it을 날려버리고 대신 comma which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ich means가 되었죠. right? which is 뭐 이렇게 구성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which means, which is 같은 이런 구성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또 계속해서 쓴다면은 동일한 것의 남발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 하나를 더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분사 구문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and it means를 which means로 쓸 수도 있지만 글을 잘 쓰는 컬럼리스트들이 꼭 선택하는 표현 방식이 바로 meaning처럼 이렇게 분사 구문 처리하는 거. 그래서 which 플러스 동사 혹은 아니면은 동사 플러스 ing 이 두 가지의 형태를 번갈아 가면서 문장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이 한두 문장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법을 내 것으로 충분히 만들기는 힘들고요. 우선은 여기서부터 맛을 보고요. 자, 이게 내 입에 익다 보면은 다음에 다른 어떤 문장 속에서 노출이 되었을 때 이러한 표현 방식에 눈을 뜰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개 제가 문장으로 구성했는데요. 여기부터 먼저 집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meaning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we always need to keep on our toes가 되었죠. keep on our toes. keep on one's toes가 되면은 toe 원래 사람의 발바닥이죠. sole이라고 합니다. S-O-L-E. sole. right? sole이 우리가 발바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insole이 되면은 신발 안에 밑창을 insole이라고 이야기하죠. I-N-S-O-L-E. right? 자, 어쨌든 그 sole로 서야 되는데요. on our toes 위에다가 우리가 서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toe 위에 서려면은 발끝을 세워야 되겠죠. 언제 발끝을 세웁니까? 살금살금 걸어야 될 때, 뭔가 긴장하고 주의를 해야 될 때. 자, 그래서 keep on one's toes가 되면은 긴장하다,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eaning we always need to keep on our toes.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항상 뭔가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flood prone area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Finally, 마침내 I was offered a six-figure job 되었습니다. 저는 six-figure job을 제안받았어요. 어떤 job일까요? 6자리 숫자의 직업, 연봉을 받았을 때 6자리 숫자의 연봉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10만 불이 되는 거죠. 10만 불 이상의 벌이를 번다는 것은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financially secure 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뭔가 재정적으로 안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연봉이 six figure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Right? 그래서 I earn six figures 이렇게 되면은 저는 연봉이 10만 불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Okay, I was offered a six-figure job. 저는 six-figure job을 제안을 받았고 meaning 혹은 which means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I would become financially secured. 내가 재정적으로는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안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I have to take a flu shot. 저는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Before winter comes. 겨울이 오기 전에. Because 왜냐하면 I'm very prone to colds. be prone to의 활용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어디에 취약하다, 뭐뭐 하기 쉽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be prone to. 근데 여기서 be prone to의 to는 전사의 to고 그 뒤에 바로 그냥 명사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very prone to colds라는 명사를 받았죠. 물론 be prone to는 그 뒤에 to가 전사의 to가 아니고 부정사의 to가 돼서 동사 원형으로 받아서 그렇게 활용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be prone to의 두 가지 용법을 이번 기를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요. Okay, I'm very prone to colds. 저는 그래서 감기에 매우 취약합니다. 감기에 잘 걸려요. Children are much more prone to be victims of deception than grown-ups 되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취약하다, 뭐뭐 하기 쉽다, 뭐가 되기 쉽습니까? To be victims, 희생물, 희생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 Of deception, 뭐의 희생물이죠? Deception, 사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가 속이려 드는 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누구보다죠? Than grown-ups가 됐는데요. 성인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adult도 쓰지만 어떤 어감인가 하면 다 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 큰 성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취약하다. 이런 문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She's more likely to be deceived. She's prone to be deceived로 쓸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 문장 to be deceived하고 결합되었을 때는 is more likely to도 굉장히 높은 빈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기할 수 없어서 같이 문장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속기가 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s she is gullible 됐는데요. 이 gullible이란 표현이 한국말로 귀가 얇다라는 의미의 가장 적절한 영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gullible 하게 되면 누군가가 설명해주면 그걸 고지고대로 쉽게 믿어버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말로 귀가 얇아서 right? 뭐 thin ears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자, 영어로는 정확히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ullible이 될 수 있다는 것. And she is gullible, right? 그녀가 자, gullible 하기 때문에 귀가 얇아서 속기가 쉽다 이렇게 되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킴의 Huffington Post.